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연속 회복세를 멈추고 하락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한국당의 지지율이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지난주가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마지막 주였는데요. 3주 동안의 이 상승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어떤 점이 좀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까? 네, 지난주에 국정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여러 보도가 중첩되었습니다. 네. 몇 가지를 살펴보면 2주 전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네. 이후에 국회 운영위 청와대 감사가 바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 능력 논란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도는 많이 되진 않지만 SNS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해법이라든지 이전 일왕에 대한 사과 편지 논란 등 그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 외에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파행 논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집값 상승이라든지 자영업자 감소, 경기 둔화라든지 각종 경제 민생 지표 관련된 어려운 보도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방위비 논란이라든지 압박 논란이라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중첩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요인이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45% 선을 넘어서서 회복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예. 원인으로는 공정사의 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있었는데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만찬 이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회복세를 다시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던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임기 후반기가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한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정 방향성,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 임기 하반기, 후반기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여론조사를 봐도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 민생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예.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부분이라든지 공공기관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후반기 죄송합니다. 국정 방향성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집권 초에 그 6차 핵실험도 있었고, 이런 어떤 한반도 평화 위기가 처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지 예. 이렇게 의욕적으로 어떤 북한의 비핵화와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난 2월 그 2차 북미 회담 합의 결렬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그 스톡홀름 그 실무 협상에 대한 어떤 잘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어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반도 평화의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하반기의 중요한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진보 보수 어떤 진영 간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많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이른바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에도 한국당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이 정당 지지율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30% 초중반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중도층에서 네.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그렇습니다. 할까요? 네, 지금 그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지율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리얼미터 네.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국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을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이제 펀더멘털에 해당하는 어떤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전국을 거치면서 보수층의 정치적 참여도가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 쟁점 현안 조사를 해봐도
중도층 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음. YTN 그 노정명 뉴스소 의뢰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세월호 제조사와 관련한 중도층의 인식도 을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아, 예.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지난주에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 제안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이후로 유승민 의원과의 통화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른바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한 미디어 커버리지가 그 보도량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보수적인 중도층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폭발력을 어느 정도 가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이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예. 그리고 우리공화당 등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주요한 어떤 분리의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주요 배경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서로 모인다는 그 자체는 그 내년 총선에 있어서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의 인식이나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과 연동해서 예. 보수 통합의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이러한 어떤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안보랄까 국정 정반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보수 통합의 파급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공정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탈당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기득권 탈피라든지 공정 가치를 어느 정도 국회의원 정치인 하나하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한 신뢰감을 개개인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도 그 향후의 보수 통합의 파급력을 정하는데 주요한 어떤 영향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본부장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